비대위원장을 하신다면은 안 나가고 계속 남아서 도와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셔야죠. 저도 대구 사는데 시장에도 나오셔가지고 직접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서민 쪽이라서. 제 생각에는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을 이끌 만큼 아량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양반은 좀 자기 주장이 너무 세가지고 이 밑에 당원들이라든가 여론을 수용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게 정치를 하면서 사람이 심리를 지면 안 되거든. 그 사람은 심리를 전 사람이에요. 근데 유승민 씨 하는 건 저는 그 반대입니다. 더 이상 어떤 수모를 당해야 친박들과 결별할 것입니까? 아직도 새누리당의 적통을 가지고 있어야 보수 재집권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아수라장이 된 새누리당에서 이제 나와 우리와 함께 새로운 보수의 중심, 신당을 만들어 봅시다. 네, 새누리당 비주류의 잔류파를 이끌고 있는 유승민 의원에게 아수라장을 이제 그만 나와라. 네, 이렇게 공개 편지를 쓰셨습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이제 무소속 신분이신데 이분 존경하는 분들이 많죠. 김영태 의원과 함께 급박히 돌아가는 새누리당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고백 토론에 오늘 국회에서 희한한 토론을 하셨는데 새누리당 탈당파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탈당파 뭘 반성할 겁니까? 제가 게을르게 살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김영태 의원이 얼마나 부지런한데 참여했습니다. 게으르던. 우리 새누리당 안에 그 비박들 정말 부지런합니다. 그 패권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친박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친박들 부지런하다. 밥 먹고 끊임없이 서로 밀고 당겨주고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움직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들 사안에 대해서 비판만 할 줄 알았지 네. 우리도 똑같이 그런 패권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세를 불리기 위한 이런 작업들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보니까 결국은 세력 싸움에서 졌고 그 일부 패권들이 새누리당을 자주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이 나머지 의원들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줘가면서 자기들끼리 이 정말 새누리당을 그 난도질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그게 너무나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럽고 억울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절하게 반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새인데 예. 그게 하나의 거의 정치는 새다. 네. 이게 세력이다. 이게 네. 하나의 교본인데 네. 이거를 실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한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옳고 그름만 얘기를 했지 그 옳고 그름을 그러니까 관철내리기 위한 새를 모으는데 실패했었다는 점은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천추의 한입니다. 천추의 한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가 밖에 나가서 신당을 만드는 데에는 옳고 그름과 병행해서 반드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를 반드시 만들어낼 역으로입니다. 네, 친박 실세에 꼼짝 못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어떻게 보면은 친박 실세를 시키는 대로 청와대 거수기 노릇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인정하는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당연하죠. 우리 새누리당 그 129명제 제가 탈당했으니까 지금 128명인데요. 그 안에도 정말 건전한 생각을 갖고 국민들 두려워할 줄 아는 분도 정말 다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몇 명 패권을 유지하고 끌고 가는 몇 명, 이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눈 부라리면 꼼짝 못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새누리당 안에 정당 민주주의가 파괴됐다는 그 사실 정말로 고통스럽고요.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기들 패권에 가입하거나 동조하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이제 그 몰아내고 보복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굴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또 한가닥 미련이 있는 겁니다. 무언가 그래도 이 새누리당에 남아 있어야지 자기 지역구의 민원이랄지 자기 스스로의 어떤 민원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그런 별로 되지도 않는 미련 때문에 우리 그 보수의 중심이라고 일컬었던 새누리당이 저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 이야기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민주당에도 할 것 없고 네. 똑같은 어떤 그 고백하는 그런 네.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김용태 의원 아니면 이런 얘기 제가 절대 못한다고 자부합니다. 자,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시에 박근혜 후보와 최순실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 사람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받은 김혜원 목사가 야 비박 너희들도 똑같단 말이야. 이제와 투사인 척하지 마라. 그때 나 다 너희들 같이 똑같이 나 몰아세우지 않았느냐. 야 너희들도 비겁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독립투사인 척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데 가슴 아프죠?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죠? 우리 김혜호 목사 정말 그 감옥 생활 하시는 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때 같이 결연하게 맞서 싸우지 못했다는 점 분명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네, 탈당파들이 이 토론회를 개최한 데는요, 현 새누리당이 그 반성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일 텐데 자기 반성하는 와중에 정두원 전 의원은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요, 지난 일을 참회하고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독한 소리를 아주 뱉었습니다. 직접 요거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내 친구 유승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승민이는 이해창 총재 때 이해창의 입과 뇌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의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강경 보수, 수구 보수의 입장에 섰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갑자기 경제민주화의 무슨 기수처럼 이제 행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거기 지난 일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반성을 한 다음에 바꿔야 됩니다. 근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바꾸는 것은 그 기회주의자일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정두원 의원의 저 이야기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보면 야 나갈까 말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야 나 나간다 해도 쟤네들 저렇게 나 공격하면 나 진짜 나가기 싫다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정두원 의원이 자기 친구에게 저런 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유승민 의원은 지금 일개 국회의원을 이제 넘어서서 네. 이 새로운 보수를 건설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키맨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좌우면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유승민 의원한테 공개 편지에서도 썼지만 네. 지금 세간에서는 이 친박도 친박이지만 저 친박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저런 비박들 행태 꼴 보기 싫어서라도 다시는 보수 지지하지 않고 보수 이제 집권하는 건 물 건너갔다고 얘기하는 소리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 의원 보고 빨리 결심을 하라라고 하는 아마 친구로서의 그 고뇌에 찬 충고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비대위원장의 정권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단 네. 말이죠. 근데 친박계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네. 뭐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거 뭐 여러 가지 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대선은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새누리당 안에서 비대위원장을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저 안에서 멀쩡하게 그 친박 패권의 모든 소위 우두머들이 고스란히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움직여서 친박 원내대표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비대위원장 혼자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저 비대위원장이 당장 우리 박근혜 대통령 출당 조치할 수 있겠어요? 다음에 그 친박들의 그 우두머리였던 이런 사람들 밖으로 내쫓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을 갖고 계속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안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국민들 무서운 줄 아셔야죠. 다음에 정말 이 보수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 동의하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로 날 수 있도록 보수를 재건하라라고 바라는 사람들의 정말 그 바람도 귀를 기울여야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유승민 의원이 어쨌든 뭐 연장자니까 유승민 의원한테 요 1번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해주시죠 좀. 유승민 의원님, 제가 공개 편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새누리당이 이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범 소리를 듣는 새누리당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체해야죠. 근데 지금 친박들은 해체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를 나와서 이 소위 친박 당과 경쟁해서 보수의 절대 다수가 이 새로운 당을 지지하게끔, 그래서 저 친박, 그야말로 진박 당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국민과 보수를 아직도 보수에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승민 의원의 결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전권이고 뭐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 그죠?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 거기는 이미 해체돼야 될 당이고 예. 정권을 가진들 대통령을 탈당시킬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뭐 그 8인들 탈당시킬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권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빨리 나와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국민한테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새누리당 스스로 해체되는 겁니다. 아, 그건 복잡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여기 방송국 앞에 있는 광화문에 모여서 외쳤던 얘기가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230만이 모였으니 이제 4,770만 원 다른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분한테 누군가의 얘기를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신체 검사할 때, 피 검사할 때 온몸에 있는 피 다 뽑아서 검사합니까? 말이 그렇죠. 되는 소리를 해야죠. 여기 230만 모인 분이 국민의 다 절대 다수의 목소리죠. 곱하기 1000에서 만원 해야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유승민 그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내 무언가 그래도 국민에 대해서 염치가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빨리 결단을 내려주시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것 같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는 할 말 없습니까? 왜 유승민 대표에게만 편지 썼습니까? 김무성 대표도 또 답답해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김무성 대표께서는 여러 차례 지금 탈당을 언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무언가 결단을 계속 결단 임박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결과가 안 나오니까요. 저희로서는 사실 뭐라고 지금 뭐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 새누리당의 그 분당의 결정적인 키를 갖고 있는 유승민 의원한테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유승민 의원한테 대한 러브콜이 아니고요. 저희는 당연한 일종의 요구이고 그 유승민 의원이 결국 결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니다. 네. 김무성 대표에게는 어떤 얘기 해주고 싶습니까? 김무성 대표도 통화 좀 하고 있습니까? 계속?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예,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고 뭐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이나 모든 분들 가장 중요한 건 국민과 역사가 보고 있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월 중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반기문 총장이 온 다음에 그다음 비박계가 움직일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참 정치를 반기문이라는 사람을 보고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죠. 지금 제가 다른 말보다 그 국민들이 느끼는 이 모멸감과 수치심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정말 이 국민들께서 황당하실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느꼈던 모멸감도 보통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내에서 저 비박들이 원내대표도 지고 그래서 친박들이 정말 가가오 막 크게 웃는 모습들 이런 거 텔레비전에도 보고 네, 나왔죠. 그러면 네. 사람들 그 국민들께서 얼마나 가슴 속에 모멸감이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서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주시는 게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 같습니다. 네. 네. 1월 중순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저희로서는 어떤 이런 중순까지 창당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요. 반드시 당을 만들어낼 겁니다. 1월 중순까지 기다릴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당장 뭐 이번 주에 빨리 결론을 예,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 이런 예. 얘기죠. 예. 비대위원장의 뭐 전권 이런 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소리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아까 다 말씀드린 대로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다음에 비대위원장 한 사람 선임되면 네. 비대위원들도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비대위원들도 구성 갖고서 또 시간을 얼마나 보내겠어요. 티격태격. 네.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가 핵심 2-3명에게 이선 후퇴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선 후퇴가 뭡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뭐 옷을 벗긴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의원 뭐 배지를 떼겠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참 그것도 황당한 소리인데요.
처음에 탄핵되고 나서 그 비박의 대변인격인 우리 황영철 의원께 나와서 정말 국민 앞에 결연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실명을 거론하면서 8명 새누리당 떠나라. 네. 근데 그 떠나라라는 얘기에서 갑자기 인원이 8명에서 2명으로 줄고 2명에서 이선 후퇴라고 한다면 그 비박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내용들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수용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얘기, 그런 소위 그 제안을 듣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보면 정말 애시당초 과연 새누리당을 떠날 생각이 있는 것인지 그거조차 이제 의심스럽고요. 저는 제가 자꾸만 이 떠난 당에 대해서 다음에 동료 의원들에 대해 얘기해서 참으로 저도 딱한 지금 처지이지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느끼시는 이런 감정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면서 그 정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의원 중에는 혼자 나오셨어요. 남경필 네. 지사가 있기는 있지만 네. 너무 혼자 딱 나오고 나서 너무 그러니까 이건 너무 섣불리 판단한 거 아니냐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좀 들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입니까? 예. 예.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지레짐작으로 밖에 나오니까 춥죠. 예. 요새 고생 많죠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빈말이 아니고요. 정말 이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저는 절대 후회 안 하십니까? 절대 후회 않고요. 네. 얼마 전에 식당에서 친구들하고 저녁 먹었는데요. 저희가 그 식사비를 옆에 테이블에 있던 어떤 분이 내고 가셨대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 전혀 얘기도 않고. 네. 그러니까 제가 과연 이렇게 얻어먹는 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김용태 의원 힘내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전은 꼭 이렇게 식사 대접을 이렇게라도 해보고 싶다고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정치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그 어떤 경우에도 후회하지 않고요. 네. 하여튼 꿋꿋하게 국민들한테 최소한의 염치를 지키는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직도 새누리당이 적통을 가지고 있어야 보수 재집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이 말은 진짜 새누리당 지금 의원들한테 완전히 지금 그냥 화살을 하나 날린 것 같다는 지금 딱 계속 느낌이 얘기하는 있어요. 게 그렇잖아요. 그 새누리당이 깨지면 새누리당이 없으면 보수가 어떻게 집권을 하느냐. 그런데 지금 세간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새누리당 때문에 이제 보수 집권하기 다 틀렸다. 아니 이 얘기를 안 들으신단 말입니까? 밖에 있는 분들 다 얘기하시는데. 아니 저는 청와대만 구중궁궐 귀 막고 참 귀 멀고 눈 멀고 된 줄 알았더니요. 새누리당도 똑같은 거예요. 밖에서 지금 새누리당 어떻게 평가하는지 도대체 못 듣고 있다는 게 너무나 이제 안타깝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무조건 보수가 집권해야 된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 보수가 통렬하게 참여하고 국민한테 무릎 꿇어야죠. 다만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정말 정정당당 겨룰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수가 지금 겨룰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택도 없죠. 그런 의미에서 무언가 이 보수 혁신의 최대 걸림돌인 새누리당이 없어지고 나서 우리의 통렬한 반성 위에서 새롭게 한번 건설을 해봐야지. 계속해서 지금 새누리당 틀어지고 있어야지만 된다고 하는 그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안에 빨리 탈당을 해서 합쳐야지만 우리 김용태 의원이 좀 속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죠?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속이 풀리고 안 풀리고는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하지 지금 않고요. 화가 나 있는 느낌이지 아니, 화는 않습니까? 나 있지 오늘 않습니까? 기자회견 그러니까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래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왜 저렇게 안에 있는 사람 미정